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인생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친구의 소개로 여자를 만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끝자리에 시작한 연애였고 그래서 나이가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자 동갑이었던 저희 커플은 결혼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한다며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짧지 않는 2년의 연애 기간 사계절을 겪었고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잘 맞았습니다.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물론 가치관까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시 이런 여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결혼 후 저희는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모습을 상상했을 때 퇴근 후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짐 없이 같이 일상을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왔죠. 하지만 아내는 결혼 후 모습과 결혼 전 모습을 똑같이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회사 동료 아니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며 약속이 없는 날은 피곤하다며 혹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저와 함께 신혼집에서 저녁 식사를 해본 게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가 연애할 때 주말 데이트를 주로 해왔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 평일을 피하고 주말이나 쉬는 날에 주로 만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만 주말을 위해 평일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와이프는 개인 일정들이 늘어가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던 일들을 아내는 주말에 미뤄서 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일은 왜 분담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부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나는 주말에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자기가 아예 손을 놓은 게 아니라며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어둔 살림을 미리 평일에 해두면 주말을 온전히 너와 내가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쉬거나 주말답게 보낼 수 있는데 왜 평일에 하지 않고 주말에 미루어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순간 저도 아이 같았어요. 같이 놀아달라고 떼쓰는 아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같이 살고 생활하고 이게 결혼이지 무엇을 더 바라냐며 당신도 당신 생활이 있지 않냐며 자기에게만 목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던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아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연애할 때가 얼굴을 더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저희는 또 서먹하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회식을 하고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결혼은 제가 와이프보다 늦게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취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절 보며 안아주었어요. 아내는 말했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 없이 자기 혼자서 날 기다려줬구나. 미안해. 라며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취해 있었고 나를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생각에 또 아이 같은 마음에 울어버렸습니다. 와이프는 그때부터 약속을 거의 줄이고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제 눈치를 보며 약속을 잡고 이제는 같이 저녁도 먹게 되었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고 주말에는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도 많이 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 아내와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저희 부부가 단단해지는 듯 했고 저는 이제 2세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도 늦은 편이라 생각되었기에 와이프에게 하루빨리 너 닮은 딸 하나, 나 닮은 아들 하나 낳자며 말했고 와이프는 아들은 당신 닮아야 한다며 장난을 치며 저희는 아이만 생기면 완전한 가족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라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집에 피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버젓이 있어서 피임약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영양제인 줄 알았습니다. 비타민, 오메가, 밀크시슬,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사이에서 나왔으니까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어보기 무서워졌습니다. 왜 피임약을 먹는 건지, 왜 나에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어느 쪽이라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며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머리가 터지기 직전 와이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저녁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고. 와이프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평소에 가고 싶다던 맛집이 제 회사 주변에 있다며 와이프가 퇴근 후 제 회사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와이프 회사와 제 회사는 지하철역으로 몇 정거장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알겠다고 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이프에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와이프를 대리님이라 칭하면서 인사를 하며 저를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와이프를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회사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기에 이 사람 남편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의 표정이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한 듯 대리님 결혼하셨어요? 라며 놀랐고 와이프는 웃으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셨죠?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도 여자분의 표정은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감추고 인사하고 걸음을 재촉하듯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사 동료보다 아내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기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혹시 피임약 먹어? 라고요. 다르게 물어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미안해 라고 말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자기랑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이를 원하는 당신에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게 너무나 미안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한 건지. 그랬더니 와이프는 자기는 아직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자기도 아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현실적인 일이고 육아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되며 또한 자기도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회사 설립 초기에 입사해서 나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아가는 그녀에게 지금 임신은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저는 못 해봤는지. 아내를 헤아리지 못한 것에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진작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며 원망 섞인 말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며 풀자고 그 피임약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며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와 저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하고 내년에는 꼭 아이를 가지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서로 약속했죠. 와이프는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또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신혼을 1년 정도 보내기로 한 저희 부부는 서로 맞춰가고 양보해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보내던 중 와이프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야근도 많아지고 피곤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가 안쓰러워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회사 주변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잘 맞춰서 간 것인지 야근을 안 하고 퇴근한다고 하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식당에서 만난 여직원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대리님 남편분 맞으시죠? 라며 같이 옆에 있던 여직원도 놀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와이프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신입 직원이 많아 모를 수 있겠다 싶어 네 맞습니다 라며 인사를 다시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그때 식당 앞에서 본 여직원도 지금 그 여직원 옆에 있는 사람도
결혼 소식에 놀라는 사람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놀란 사람 같았습니다. 처녀처럼 보여서 놀랐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여직원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 중 한마디가 귀에 들렸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럼 둘이 뭐야? 라는 그 한 문장.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려 하는 순간 와이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를 만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요즘 신입 직원이 많나 봐. 결혼한 거 듣더니 놀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맞아. 지금 우리 결혼했을 때보다 직원이 더 많아졌지. 가끔 이름도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야.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서 본 여직원 그분이랑 다른 분이랑 같이 와서 인사하시더라고. 당신 남편이라 했더니 그분도 엄청 놀랐다며 다들 결혼한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오늘 인사했던 분은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분이라며 모를 수도 있었겠다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리고 프로젝트로 힘든 아내에게 그냥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여직원의 말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남편이라는 말에 놀라는 표정도 함께요. 결국 와이프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직원에게 묻고 싶어졌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절 보고 그렇게 놀란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아내가 몸소 눈앞에서 답을 내려줬습니다. 훤칠한 키에 비슷해 보이는 나이대의 남자와 아내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며 퇴근길을 함께하고 있더군요. 둘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만 보면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 둘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왜 몸을 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저 둘의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로 표현하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밤에 잠이 들지 않았고 뒤척이던 중 갑자기 아내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카톡의 대화 내용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잠금 해제는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중 가장 윗줄에 있는 그 남자라고 저장되어 있는 대화창은 오늘 본 남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화창들을 봤을 때 그 남자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동료들은 회사명과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더군요. 분명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 남자라고 저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떨리는 손으로 카톡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가 자기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딱히 정해진 호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고받은 내용 속에는 아내가 결혼을 빨리 한 것 같아서 후회된다 라고 하니 그 남자는 그러게 뭐가 그렇게 급했니? 라며 대꾸하는 내용. 아내가 나 약속도 많고 집안일 안 한다고 싸웠어. 결혼하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냐며 싸웠다고 냉전 중이라고 투덜거리자 그 남자는 맨날 약속 잡지 말고 눈치 보는 척 해줘. 그래야 약속 생기고 하면 전에 모습 보고서라도 별탈 없을 거야. 아님 네가 한번 남편 기다려 보던가 라며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순간 첫 눈물을 보이며 화해한 순간이 생각나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고 대화 내용을 더 읽었습니다. 평소에 썸 타는 두 남녀의 대화 내용처럼 주고받다가 중간에 아이에 관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기는 아이도 가지기 싫고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니 그 남자는 자기가 바라는 결혼 생활이라며 서로 애틋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남편이 아이를 원한다. 그래서 힘들다며 이야기를 하니 그 남자가 말하더군요. 그럼 피임약 먹어. 싸우는 것도 힘들다며. 그냥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먹어. 너 힘들잖아. 라며 걱정을 해주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피임약을 들켰다고는 하지만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아내가 다른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낸 대화 내용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여자와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 판단했고
지금이라도 진짜 짝을 만났다면 이런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카톡 내용을 모두 저장하였고 다음날 아내의 회사 앞에서 저를 보고 놀랐던 그 여직원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야근이었는지 여직원들이 먼저 나오더군요. 저는 인사를 했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당황해 했지만 앞에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색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직원 2명과 가까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2분이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창피한 일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2 여직원은 많이 당황해했지만 이내 어떤 걸 여쭤보고 싶은 거냐고 물어왔고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2 사람은 회사 내에서 얼마나 친했던 건지, 결혼 전에 알고 지낸 건지 다 말씀해 주신 건지는 모르지만 대리님 결혼은 몇몇 분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모르셨던 것 같다. 윗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대리님 결혼 후로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고 결혼식 전에도 사람은 들어왔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대리님이 초대를 안 하셨다고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결혼식 전에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출퇴근길에 같이 목격되는 것은 물론 점심 식사도 둘이서만 하고 서로 많이 챙기고 그런데 물어보면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은 썸 타는 사이로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 2분은 커플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았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오해했었다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다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일 일을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로 양해를 구한 후 집으로 가서 카톡 대화 중 자극적인 부분만 정리해 출력하는 뒤 챙기고 아내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뒤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아내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 들어갔고 카톡에서 언급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신임 여직원 2명도 보였고 그 2분은 어머 누구 대리님 남편분이신데? 라고 하니 주변에서는 그분 결혼했었어? 라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그 이름의 당사자가 나타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아내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카톡 대화 내용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달려와 뭐하는 거냐며 절 말렸고 그런 아내를 그 남자 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을 보고 불륜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 아내는 정색을 하며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정말 당신 미쳤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죠. 제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했습니다. 그럼 이 카톡 내용 다 읽어도 떳떳한가 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는 그 카톡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내용이라 읽는 제 얼굴도 터질 것 같더군요. 저의 카톡 대화 내용이 낭독이 될수록 아내는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했고 그 남자는 창피한 걸 알았는지 어느샌가 도망가고 없더군요. 그렇게도 죽고 못 살더니 카톡 대화 하나에 이렇게 부끄럽다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다니 참으로 대단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의 소문이 쫙 날 수밖에 없던 이 일을 치르고 나서 결국 그 둘은 그 직장에서도 해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혼 소송을 했죠. 위자료는 아내와 그 남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내에게서는 위자료는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 그게 뭐냐고 더러우니까 그냥 빨리 이혼해버리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동안 속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솔직히 더한 것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도 결국엔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고작 그 정도에 흔들릴 가벼울 사랑. 뭐가 그리 좋다고 둘이 활활 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소송에서 승리하고 열심히 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